안녕하세요. 강동진의 증시 포커스 김진아입니다. 세계 속의 한국 증시를 살펴보고 시장에 맞는 종목 운용 전략까지 함께 이야기해 주실 한국경제TV의 스티브 강동진 박사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번에도 2주 만에 뵙습니다. 항상 이 시간에 저희 ETF 투자 전략 챙겨주셔가지고 도움받으신 시청자분들도 많고 앞으로 도움받으실 시청자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 네. 오늘도 우리 투자자분들께 좀 실질적으로 도움될 수 있는 ETF 관련 투자 내용들 준비를 해주셨을까요? 네네. 새롭게 탄생한 종목도 있어가지고요. 여러분께 중간에 소개하는 그런 시간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항상 우리 박사님께서 ETF 관련해서는 세 가지는 무조건 코어로 갖고 가고 나머지는 또 추가적으로 봐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오늘 또 새롭게 주목하고 계신 ETF 소개를 해주실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끝까지 채널 고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본격적으로 ETF 소개하기 전에 최근 글로벌 증시 동향부터 시장에서 뜨거웠던 이슈들 먼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글로벌 증시 흐름 먼저 좀 살펴보면요. 10월의 셋째 주, 넷째 주를 보면 사실 국내 증시 는 이 환율 상승 속 외국인의 수급 이탈과 함께 또 금리 인하 가능성을 두고 투심이 얼어붙은 모습이었습니다. 녹화일 기준 오늘은 간밤 미증시도 좀 살아나고 이와 함께 국내 증시 투심도 다시 회복이 되는 모습이었는데 최근 우리나라 증시 그리고 글로벌 증시 분위기 좀 어떻게 보셨을까요? 예, 시장이 전반적으로 오르고 내리고 오르내림을 반복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우리 시장이 좀 최근에 조금 주춤했죠. 주춤한 요인들이 여러 가지로 있겠습니다만은 전반적으로 하이닉스를 비롯해 가지고 반도체 관련주들이 다소 상승폭이 크다.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이 올랐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조정의 과정을 거쳤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괜히 이런저런 이유를 갖다 붙일 필요는 없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쉬어감은 그동안 너무 가파르게 올라왔던 탓에 건강한 조정일 뿐이다. 일시적인 변동성은 그렇게 신경 쓰지 말고 조금 길게 보고 멀리 보는 전략이 필요하다. 또 최근 글로벌 증시 흐름부터 국내 증시 흐름 짚어봤고요. 저희 이슈 이야기 나누면서 더 자세한 내용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뵙지 않았던 사이에 시장이 좀 뜨겁게 달궜던 키워드가 하나 있죠. 구글의 TPU가 등장을 했습니다. 기존 엔비디아 중심이었던 AI 반도체 시장의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는데요. 증권가에서는 이 AI 수요가 전방위적으로 확산될 것이다. 이와 함께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성장도 기대해 볼 만하다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어요. 우리 박사님께서는 이 구글의 TPU 등장과 함께 국내 증시에는 좀 어떤 영향이 있을 거라고 보실까요? 예, TPU, GPU 조금 어려운 그 용어들인데요. 네. 전문적으로 그 내용들을 밝히기에는 시간이 부족한 것 같고요. 좀 개략적으로 좀 설명을 드릴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금까지는 엔비디아가 AI 반도체 분야의 대장이었거든요. 그리고 상당히 그 노하우가 많이 쌓여 있고요. 그 경우는 GPU가 그 메인 그 품목이거든요. GPU가 메인 품목이니까 엔비디아의 제품하고 구글이 현재 잘 나가고 있는 그 제품하고 다른 것이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구글이 지금 만들고 메타에 팔고자 하는 것이 TPU거든요. 네. 그래서 TPU가 부각이 되니까 증권 시장이 좀 요란스러워진 것입니다. 엔비디아가 잘 나가는 줄 알았는데 구글한테 발목을 잡히는 것 아닌가 이런 관점에서 조금 시끄러워졌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건강한 경쟁의 관계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GPU와 TPU의 차이점 아까 살짝 언급을 해주셨는데 이 자세하게 들어가면 사실 시간이 너무 많이 소요되지만 조금 간단하게라도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살짝 언급을 해주신다면. 그 차이점을 제가 CPU는 우리가 컴퓨터 장치에서 CPU는 많이 들었잖아요. 그것 외에 이제 GPU라는 게 그래픽을 다루는 그런 유니트고요. 그다음에 TPU가 딥러닝 해가지고 훈련 및 추론을 통해 가지고 결과물, 데이터를 생산해내는 그런 과정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고 NPU가 신경회로망 관련이거든요. 그런 유형으로 이렇게 쭉 나뉘어져 있는데 그 지금까지는 엔비디아가 GPU 그래픽 장치 쪽의 그 유니트로
굉장히 잘 나갔던 그런 모양새였거든요. 네. 그리고 경쟁 관계가 거의 뭐 독보적이었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느닷없이 이 구글이 나타난 거죠. 그쵸. 구글이 나타나가지고 거기에다가 거래 관계가 보도가 되었으니까요. 메타가 상당한 규모의 구글의 TPU를 사겠다 하는 것이었으니까요. 시장이 놀라게 된 것이고 네. GPU가 조금 우리가 잘 나가는 줄 알았는데 조금 뒤처지는 것 아니냐 그런 의구심이 또 생기고 그래서 시장이 조금 출렁거렸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로 아주 건강한 경쟁 관계의 그런 소음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건강한 경쟁이다. 기존 GPU의 또 새로운 대항마로 떠오르고 있는 TPU. 이와 함께 국내에서는 대표적인 TPU 수혜주로 부각받고 있는 기판 관련주들이 기판 관련주들. 네, 시세를 보여줬죠. 뭐 이수페타시스라든지 예. 심텍 같은 기판주들이 시세를 보여줬는데 그렇다면 이 TPU 수혜와 함께 국내에서는 좀 어떤 기업들이 부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예, 구글과 관련된 그 국내 관련 기업들은 조금 이제 오래됐습니다. 구글이 지금 그 GPU나 TPU와 관련된 일을 하는 것을 노출을 방금 한 거거든요. 네. 지금까지는 그래서 구글이 좀 AI 분야에서는 좀 뒤처져 있다, 좀 잊혀져 있는 그런 행보였는데요. 지금 갑자기 드러나니까 특히나 그 엔비디아가 굉장히 잘 나간 그 과정에서 너무 많이 올랐다 하는 그런 이슈가 있었잖아요. 그쵸. 그 이슈가 아주 강했었는데 네. 거기에 TPU가 좀 바람을 넣었다고 얘기를 할까요? 부추겼다고 얘기를 할까요? 그런 관계였으니까 구글이 상대적으로 부상이 되었다 그렇게도 볼 수 있겠고 사실은 구글의 그 준비 과정은 상당했다 그렇게 지금 시장에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GPU의 엔비디아가 어쩌면은 구글의 발목을 잡힐 수도 있다 이런 관점으로 떠돌고 있는 것이니까 잘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이 구글의 TPU 등장이 조금은 난감할 수는 있겠지만 멀리 보자면 경쟁 관계에서는 건강한 경쟁이다. 이와 함께 우리 AI 시장이 더 확산이 된다면 우리 국내 증시도 당연히 긍정적인 영향이 있겠다라고 그렇죠. 해석을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네. 계속해서 두 번째 이슈 만나보겠습니다. 이 시장의 투심이 얼어붙었던 이유, 12월 금리 인하 안 할 수도 있다. 동결 가능성이 나오면서였는데요. 녹화일 기준 어제 오늘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살아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금리 인하 정책에 발맞추고 있는 인물이죠. 캐비넷의 연준 의장 가능성과 함께 앞으로 금리 인하 나올 것이다. 12월 달에도 할 가능성이 있다. 12월 금리 인하 가능성이 확 높아졌는데요. 패드워치에서 12월 금리 인하 가능성이 막 20%까지 내려갔었잖아요. 네. 85%까지 다시 올라왔다고 합니다. 박사님께서는 12월 금리 인하 가능성 좀 어떻게 보실까요? 지금이 제일 뜨거운 이슈가 금리 이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동안에 트럼프 대통령께서 파월 의장을 많이 괴롭혔거든요. 네. 이 바보야 금리 빨리 내려라. 지금 뭐 하고 있느냐 할 정도로 아주 직설적으로 얘기를 했었으니까요. 그런데 아주 꿋꿋하게 연준 의장으로서의 그 직무를 맞아요. 꿋꿋하게 수행을 했었거든요. 이제 임기가 이제 끝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지명하는 분이 새로운 연준 의장이 되고 연준 의장이 되면서 그 주변에 있는 분들요, 주변에 있는 분들이 금리 인하에 대한 얘기들을 흘려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제 생각으로도 금리 인하는 12월에 한두 차례 정도부터 시작할 것 같고요. 지금 연준 의장이 바뀌면서 분위기가 금리를 인하해야 되는 분위기, 미국 경제가 조금 꼬여 있는 부분은 금리 인하를 통해서 완화시켜야 된다는 그런 시각이 우세한 편이거든요. 네. 그래서 12월에 금리 인하 이슈가 정권 시장에서 지금 주가를 끌어올리는 요소로서 작용하고 있다. 그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12월 금리 인하 가능성도 높아졌지만 만약 올해 안 하더라도 이 캐비넷이 지명이 된다면 내년에 보다 적극적으로 또 유동성이 들어올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시장은 일단 반갑게 맞이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FOMC 전까지 그래도 시장의 변동
변동성이 나올 수 있으니까 추이를 잘 지켜봐야겠죠. 네. 계속해서 세 번째 이슈도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이버의 금융 계열사인 네이버 파이낸셜과 또 업비트의 운영사 두나무가 포괄적 주식 교환 방식으로 합병을 공식화했습니다. 이 합병으로 20조 원 규모의 거대한 핀테크 공룡이 탄생할 것이다. 시장은 예상하고 있는데요. 한국의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 열릴 것 같은데 박사님께서는 이 스테이블 코인 시장 어떻게 바라보시고 계실까요? 비트코인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 조금 유행한 지가 오래됐거든요. 그 정도로 관심에서 좀 멀어졌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두 회사의 합병은 네이버 입장에서는 영역을 넓히는 그런 쪽이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관심이 스테이블 코인 쪽에서의 그 관심보다는 네이버가 AI 쪽으로 지금 상당한 노력을 하고 있는 그런 쪽이니까 네. 하나의 관심 요소로는 되겠습니다만은 큰 이슈는 아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히려 몸집을 키운 것은 네이버가 전반적으로 비즈니스 모델을 다양화하고 AI 쪽의 그 경쟁 관계에서 조금 그 진용을 다지는 그런 과정이지 않을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스테이블 코인보다는 AI 관련 모멘텀으로 받아들이는 게 더 맞다? 직설적으로는 AI 관련이 아닌데요. 아닌데 몸집을 키우면서 몸집을 키우면서 영역을 넓힌다 이런 관점으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사님의 의견 들어봤고요. 이 가운데 지금 우리 국내 주식시장에서 가장 또 고려를 하는 부분이 환율이 될 것 같습니다. 환율 상승세가 정말 심각한 수준인데요. 투자자 입장에서 금리 인하와 함께 환율도 굉장히 중요한 매크로 변수잖아요. 당국에서 외환시장 개입 의지를 계속 밝히면서 1,470원에서 움직이던 환율, 지금은 1,460원대에서 움직이고 있기는 한데 이 안정화에 대한 기대감 살아있지만 환율 상승 분위기, 우려감도 여전히 잔존하는 상황이거든요. 이 상승에 대한 분위기 언제까지 좀 지속될 거라고 보실까요? 환율이 조금 이제 정시가 오르는 것에 장애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우리나라 원 달러 환율이 여러 요인으로 움직이는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일단은 그 무역 수지 부분이 있거든요. 무역 수지 부분에서 우리나라가 반도체 쪽에 수출을 대단히 많이 하는 그런 형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출을 많이 하면서 환율이 변하는 그런 요소도 있고요. 또 다른 관점으로 본다 그러면은 지금 외국인 투자가들이 우리나라에 반도체 종목을 비롯해 가지고 상당한 규모의 주식을 샀다 팔았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샀다 팔았다 하고 있는 그 과정에서 환율이 들썩들썩하는 것인데요. 그게 상승 방향으로 작용하는 것인지 하락 방향으로 작용하는 것이 이게 뚜렷해야 되는데 우리 주식 시장에서 주식 가격이 오르고 내리고 들썩들썩하는 상황이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환율도 비슷한 정도로 사이클을 형성하고 있는 겁니다. 주식도 그렇고 주가지수도 그렇고 환율도 그렇고 원달러 환율요. 서로가 한 방향으로 쭉 올랐다가 또 한 방향으로 쭉 내리고 이런 요동을 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아무래도 환율의 안정은 좀 시간이 좀 걸리면서 그 변동성의 과정을 조금 소화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관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지금 외국인 투자가들이 국내 정권 시장에서 매수를 한다 그러면 달러를 가지고 오잖아요. 그런 유형이어야 달러를 내놓잖아요. 그쵸. 달러를 내어놓고 주식을 가져가는 것이니까 그런 유형을 감안을 하면은 좀 환율에 대해서 우리가 좀 예측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외국인 수급이 환율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 같다. 이런 관점으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외국인이 팔아서 환율이 오르는 건지 환율이 올라서 외국인이 안 들어오는 건지 이것과 관련해서는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약간 이런 논란도 있는 것 같거든요. 그렇습니다. 일단은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와야 환율이 안정되니까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오는 추이를 좀 잘 체크를 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이렇게 조금 환율 상승이 있다 보니까 오늘 녹화일 기준으로도 한국의 금통위가 열렸지 않습니까? 올해 마지막 금통위였는데 시장의 예상대로 금리를 동결했습니다. 4번 연속 동결을 한 건데 금통위 오늘 이 결과를 좀 어떻게 보시는지 살짝 좀 여쭤보고 싶어요. 금통위가 금리를 결정을 하는데 우리나라 금융통화운용위원회가
조금 힘이 셌으면 좋겠는데 미국 연준과 같이요. 네. 힘이 약한 편입니다. 여기저기 고려해야 될 사항도 많거든요.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오른다 그러니까 그것도 생각해야 되는 것이고요. 외국인 투자가들이 주식을 조건이 맞지 않으면 대규모로 판다 이것도 생각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정치하시는 분들이 여러 가지로 또 압력도 행사하고 그러는 상황이거든요. 그래 금통위가 조금 권위가 있고 그리고 또 존중해주는 그런 문화 속에서 우리나라의 금통위가 환율 정책에 대해서 아주 줏대 있는 그런 결정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네. 어떻게든 정부가 좀 개입을 하더라도 환율이 조금 일시적으로라도 안정이 돼야 우리 증시도 활성화되고 투심도 살아나지 않을까 하는 네.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박사님과 함께 글로벌 시장에서 뜨거웠던 이슈들 다뤄보면서 전망까지 살펴봤는데요. 저희 많은 분들이 또 가장 기다리셨을 시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ETF 오늘도 소개를 해 주실 건데 예. 오늘은 좀 어떤 ETF 소개를 해 주실까요? 기본적으로 예. 좀 전략부터 새롭게 발굴한 ETF까지 한 번에 소개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ETF가 잘 나간다 하는 것은 여러분 인지하고 계실 것이고요. ETF가 좋은 것은 알겠는데 지금이라도 들어가야 되나요? 그렇게 질문하시는 분이 참 많을 것 같습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개별 주식 생각하듯이 하면 안 됩니다. 하나의 시장을 생각하든지 아니면은 업종을 생각하든지 그 정도로 굵게 생각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한 종목 한 종목을 샀다 팔았다 하는 정도로 생각하지 말고 내가 이 시장에 참여할 것인지 말 것인지 그 결정이 우선되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결정이 되어야 여러분들 그 맛을 이해를 할 수 있다. 그런 관점으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입니다. ETF 이것 수익이 나기는 나는 것인지 그렇게 의문을 품을 수도 있는데요. 그리고 실제로 매매 과정에서 손실도 나게 될 것이니까 그걸 내가 감당할 수는 있는 것인지 그런 의문도 있을 것이거든요. 그런 과정은 여러분들이 일정 기간의 교육 과정을 통해 가지고 충분히 익히고 그리고 준비할 수 있다 이런 관점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또 ETF는 샀다 팔았다 그러는 게 아니고요. 그냥 어떤 계단을 올라가듯이 먼 산을 우리가 등산 가듯이 꾸준하게 뒷짐지고 올라가는 겁니다. 올라가면 그냥 높은 데로 올라가게 되는 것이니까요. 그 과정이라는 것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참여를 할 것인지 참여를 하게 하면 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먼 산을 높은 산을 올라가는 그런 유형입니다. 이건 아주 오르고 내리고를 요란하게 반복하는 그런 유형이 아니고 꾸준하게 올라가는 그런 유형이거든요. 그래서 ETF를 잘하는 투자자의 경우는 일찍 시작하는 투자자입니다. 망설이지 말고 일찍 여러분들이 준비하셔가지고 시작을 하면 된다. 이런 관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느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좀 늦기는 늦었습니다. 그런데 수시로 새로운 종목들이 나오거든요. 네. 바이오텍 관련 종목이 출시되었습니다. 오, 그래요? 예, 제가 여기 올려놨거든요. 네. 바이오텍 관련 종목이 올려놨는데 이게 이제 나오면은 이것도 포트폴리오에 그냥 편입을 하면 되거든요. 그래요. 마치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편입하듯이 그게 아니라 네. 반도체 지수를 편입하거나 아니면은 특정 그룹 종목을 편입하거나 그런 유형이거든요. 네. 그래서 굵직한 것을 편입하는 것이니까 여러분들이 안달복달 안 해도 된다 이런 관점으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바이오 탑10 ETF 주목을 해보자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예. 지금 보여주신 이 표로 나가고 있는 그래프는 국내 증시 바이오 탑10인가요? 미국 증시 바이오 탑10인가요? 국내 증시입니다. 국내 증시 예. 바이오 탑10. 예. 앞으로 어쨌든 앞서 저희가 이슈에서도 살펴봤듯이 금리 인하 가능성에 또 기대감이 살아있는 상황이니까 예. 금리 인하가 된다면 또 대표적으로 수혜볼 수 있는 바이오. 이 바이오 사실 개별 종목으로 투자하려면 변동성도 굉장히 크고 어렵잖아요. 어렵죠. 네, 이와 함께 ETF 투자 전략도 유효하겠다 예. 해서 또 새롭게 소개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예, 제가 그렇지 않아도 바이오 관련 종목이 굉장히 좋은 종목들이 많거든요. 네. 좋은 종목이 많은데 주가가 부진해가지고 왜 그런지 살펴봤더니 굉장히 변동성이 심해요. 각 맞아요. 종목마다. 그 이 변동성을 확 누그러뜨리는 방법이 있는데요. 그걸 한 대 묶으면 되는 거예요. 그쵸.
그걸 한데 묶은 것을 지금 출시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개별 종목의 바이오 종목을 매매할 수도 있는데 그것보다는 이 업종, 바이오 업종을 상품화한 이 ETF 종목을 한번 경험해 보시라고 제가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우리 박사님께서 이 새로운 ETF를 가져와 주실 때 눈이 정말 반짝반짝 빛나시거든요. 이 예. 대표적으로 SMR 관련해서 원자력 ETF를 소개해 주셨을 때도 그랬는데 그 이후로 굉장한 상승률을 보였잖아요. 네, 작년부터 바이오 ETF를 또 새롭게 소개를 해 주시니까 예. 관심을 꼭 가져봐야겠다. 이것도 여러분들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일정 수준, 일정 기간 지나고 나면은요, 네, 반드시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요. 예. 바이오 탑10 ETF 네네. 알겠습니다. 주목을 해보길 바라겠고요. 저희 또 대표 지수 ETF 이야기를 또 안 해볼 수 없을 것 같아요. 사실 네. 최근 앞서 저희 최근 글로벌 증시 동향에서도 살펴봤듯이 나스닥 지수라든지 S&P 500 지수 조금 부진했었잖아요. 뉴욕 네. 증시가 부진했었다 보니까 나스닥 100 지수 추종하는 ETF 분위기는 어땠나요? 나스닥 100 지수, S&P 500 지수 등등은 조금 누그러졌다, 조금 완화되었다 이런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네.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등산을 간다 그랬는데요. 등산을 가면은 가파른 이런 길만 있는 게 아니고 그쵸. 능선을 타고 쭉 가다가 또 올라가는 언덕이 있고 그러잖아요. 그쵸. 그런 유형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게 끝이 아니고요. 계속 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 지금은 조금 지체되는 구간이구나 이런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조급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혹시 한 종목 ETF 하나, 두 개 갖고 있으면 좀 흔들릴 수가 있는데요. 포트폴리오가 안정적이라 그러면은요, 굉장히 작은 새로운 유형의 하나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 여유 있게 포트폴리오를 구축해 가지고 이 ETF를 공략하면 참 재미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엉뚱한 그런 발상을 하지 않는 이상에는 크게 실수할 것도 없거든요. 네. 그래서 좀 안정적으로 편하게 하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방금 포트폴리오 구성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네. 그동안 저희 사실 S&P 500 지수 추종하는 ETF, 나스닥 100 지수 추종하는 ETF, 그리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예. 이렇게 세 가지는 코어로 꼭 가져가야 한다라고 누누이 좀 이야기를 해 주셨잖아요. 예. 이 세 가지 말고 저희가 이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때 조금 예. 어떤 식으로 구성해야 하는지 고민이신 투자자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안정형 몇 %, 뭐 공격형 몇 %, 그리고 방어형 몇 % 이런 식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전략도 있던데 예. 박사님께서는 포트폴리오 구성 전략은 좀 어떻게 보실까요? 그건 이제 종목 간에 그 변동성이 심한 종목들요. 네. 그런 거 할 때 고려하는 거거든요. 안정성 그리고 변동성 이런 걸 고려하는 건데 ETF 쪽은요. 그게 상당히 완화되고 누그러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좀 뭐라 그럴까 자잘한 그런 생각을 좀 접어도 되는 것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네. 하는 것이 중요하고 하는 것이 떨어지는 것이 고민이고 그게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께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새로운 생긴 무슨 ETF가 없느냐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네. 미국 시장 쪽에서 ETF 제가 하나 소개를 해드리면은 미국 테크 탑10이라는 ETF 있거든요. 네. 이 ETF는 엔비디아, 아바고, 애플, 알파벳 등등 내노라 하는 종목들의 구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알차겠습니까? 그러게요. 다 인기 있는 탑10 안에 있는 종목들이니까요. 네. 이들 종목을 한데 묶어가지고 미국 ETF인데 우리나라 운용사가 이걸 우리나라에서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포트폴리오 중에 하나 들어가면 엄청 든든하죠. 이런 것들은. 네. 다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애플 유명하잖아요. 테슬라 유명하잖아요. 메타 얼마나 유명합니까? 이들을 다 모아놓은 것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눈에 번쩍 뜨이면은 그냥 구경만 하시겠습니까? 실제로 해보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거든요. 네. 그런 관점으로 여러분들이
좀 적극적이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글로벌 시장에서 핫한 또 기업들만 모아놓은 미국 테크 탑10 ETF까지 소개를 해주셨으니까요. 꼭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박사원님께서 누누이 이야기해 주시는 거지만 ETF는 개별 종목처럼 저점에 들어가는 그런 방법을 고려하기보다는 먼저 시작한 사람이 승자다. 먼저 시작 빨리 해야 된다를 네. 누누이 얘기해 주셨는데 사실 저희가 2주에 한 번씩 뵙지 않습니까? 예. 그때마다 이 사실 시장이 조금 쉬어갔다라고 하더라도 ETF가 그 2주 전에 비하면 많이 올라와 있거든요. 예, 제가 초기에 그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조금 설명을 드리면은요. 제가 이 와우 TV 방송에 출연을 했는데 그때 ETF가 탄생할 무렵이었거든요. 다른 출연진들이었죠. 네. 출연진들이었는데 와우 쪽에서 이제 방송 쪽에 유명한 종목들을 소개하는 그런 코너가 있었거든요. 네. 그때 그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하고요, 나스닥 100 지수하고 S&P 500 지수를 소개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게 ETF가 생긴 시초예요, 그게. 지금 와우 TV에서 네. 방송을 했을 때 그때가 시초였거든요. 네. 막 시작할 시점이었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그 세 종목이 에이스 종목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제법 오래 지났는데 그때부터 계속 올라오고 있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럼 그때부터 계속 소개를 흥분되지 해주셨잖아요. 않으세요? 부럽죠, 저는. 그때 예. 없었으니까. 네. 그때 이제 지금 우리 앵커님하고 제가 이 방송을 하듯이 그때 제가 방송을 하고 있었거든요. 네. 그리고 지금과 같이 이 자료를 이렇게 제가 들고 소개를 했었고요. 이게 이제 ETF가 시작된다고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이런 참여하지 않으신 분들은. 그렇지만 지금도 늦지 않았다. 당연히 어차피 그렇죠. 길게 봤을 때는 추세는 우상향 흐름 이어갈 것이기 때문에 등산을 하듯이 천천히 굳건히 나아갈 것이기 때문에 지금도 늦지 않았다. 그렇죠. 네, 우리 박사님께서는 정말 우리 투자자분들 진심으로 부자 되길 원하시는 게 이렇게 카메라 통해서도 느껴지실지 모르겠습니다. ETF 투자하는데 지금도 늦지 않았다. 앞으로 추세 굳건히 우상향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바로 빨리 시작하는 게 최선이다. 우리 박사님께서 항상 우리 시청자분들께 이렇게 진심으로 부자 되시기를 원하시는 진심이 전해졌기를 바라면서 강도진 파트너와 함께하는 증시 포커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